네, 원전 부품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요. 원전의 최종 책임진 한국수력원자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중간가부 2명을 구속한 데 이어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 원전 마피아라는 고질적인 악습의 자성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경수로 사업 단장을 지내신 이병년 전 원자력 연구원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보면 검찰의 수사가 그 한수원을 몸통으로 생각하고 지금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대로 조준한 겁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불거져 나온 원전 부품 비리는 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거고 네. 기본적으로 그 한수원이라는 그 조직 전체가 아주 완전히 썩어 있거든요. 조차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수원이 이제 사실상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네. 네. 한전의 모체가 1890년도에 생긴 한성전력 주식회사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제 독점하고 뭐 돈 많고 폐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랄 때는 한전이 복마전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컸죠. 복마전이다요? 뭐 아주 별별 일이 다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된 역사입니다. 네. 이런 그 완전히 썩어 터진 그런 풍토에서 네. 이런 이제 원전 비리가 이렇게 하나 삐쭉 불거져 나온 것이고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일본계 회사가 중국이나 미국의 원전 수출을 하는 걸 도와주려고 네. 한국형 원전 수출을 방해하는 믿기 어려운 국기문란 차원의 그런 범죄들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회 될 때마다 이렇게 삐져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사가 확대가 되고 제대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아마 엄청난 일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우리의 원전 수출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네. 왜 그랬습니까? 누가 왜 그런 겁니까? 그 주체는 이제 그 한수원이고요. 한수원인데 왜 그랬는가? 결과로 보면 일본계 회사인 그 웨스팅하우스가 수출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강력한 경쟁력이 제일 센 나라인데 네. 이 나라 우리의 원전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한수원이 수출을 방해를 해버렸으니까 그냥 결정적으로 우리는 수출을 못하고 그 대신 여러 가지로 우리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본 도시바의 자회사인 그 웨스팅하우스가 수출을 하는 그런 네. 쓱 들으시면 그게 사실일까?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 웨스팅하우스와 그 한수원 직원 간에 그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뭐 그렇겠죠. 뭐 그렇지 않고는 어떤 의미의 유착 관계입니까? 왜 유착이 돼 있습니까? 그쪽하고. 유착이 왜냐? 글쎄요. 네.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 한수원이 어떻게 우리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막을 수 있을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상상 안 되죠. 예. 상상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거론한 것이 한 8년 됐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 2005년 5월 16일자에 네. 일면 머릿 기사로 났는데 네. 그 이병영이가 2005년 작년부터 이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게 기사도 났는데 이제 처음에 1년 동안은 언론에 안 내고 그냥 보고서 들고 정부에 가서 한손이 이런 짓을 합니다. 이걸 좀 네. 막아주십시오라고 하고 다녔는데 이게 뭐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되고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나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있다가 이제 그 조선일보한테 네. 얘기를 해서 네. 그게 이제 일면 머릿 기사로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럼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 조직 범죄죠.
조직적으로 했다. 조직 범죄죠. 근데 근데 이제 지금 주장하시는 거에 반대 입장에서는 예. 당시의 원전 기술이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100% 완전히 우리께 안 됐기 때문에 한전이 수출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국형 원전 개발 네. 책임자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는 뭐 두 번째로 많이 한다고 그러면 서운해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런 거면은 제가 이렇게 그 거대한 공조직과 정부 일부 부서를 향해서 이렇게 8년 동안 이렇게 참 나름대로 외롭게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다닐 일이 없죠. 그 사람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네. 정부나 언론이나 아무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네. 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또 한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도 맞는 것 같고 그런다 이겁니다. 네. 근데 말하는 주체가 저는 개인이고 저쪽은 공기업이니까 저쪽 말이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시 하는 얘기가 맞대면을 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예. 공개 토론이 아니더라도 아주 제한적이나마 듣는 사람이 제한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더라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공개적이라도 맞대면을 하면 금방 그게 누가 말은가 누가 옳은가가 이렇게 그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허위 사실이면은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어떻게 한번 실수로 잘못 말한 게 아니라 8년 동안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법적인 문제죠. 그러면 나를 고발을 해라. 네. 수사할 수 있게. 고발도 않고 뭐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다. 그럼 정부가 너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섞고 하십니까? 있다고 보는 거죠. 한수원에게 정부가 섞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십니까? 정부가 고의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물론. 네. 근데 이 언론 용어로 원전 마피아라는 세력이 예. 한전 한수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퍼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부서이긴 하지만 또 네.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 해당 부서에 그 핵심 부서에 그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사님께서는 우리 소위 말해서 그 원전 마피아의 15명, 20명이 그 웨스틴하우스에 처음에 이제 가서 이제 눈칫밥 먹으면서 배웠던 그 멤버들이 그 마피아의 원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워낙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네. 그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970년대 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했던 사람들은 이제 뭐 은퇴했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그 후계자들이 이렇게 씨를 받아서 그렇게 네. 활동하고 있죠.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이 원전 비리 때문에 모두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 10년간 모든 시험을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거의 뭐 12만 5천 건에 이른다고 해요.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하면 뭐 그건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네. 비본질적인 대책이라는 거죠. 뭐냐면 10년 이후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 10년이라든가 뭐 10년 전후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발주자와 납품자의 계약 관계가 의심스러운 거. 그러니까 두 관계가 유착 관계면은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계약 관계가 좀 이상한 거를 찾아서 어느 시점인가는 상관없이 그거를 전수조사를 해야지 10년 그럼 전에 잘못된 거는 그냥 둘 겁니까? 예. 그럼 박사님, 이 비리 근절책 어떻게 내부적인 감독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피아가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마피아가. 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개혁이라는 말을 하죠. 뭐 근데 개혁이라는 게 참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게 워낙 오래된 거고 그다음에 폐쇄적이라고들 그러는데 네. 왜 폐쇄적이라고 왜 폐쇄적이 됐느냐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전 한수원이 주관하는 원자력계에는 돈이 있거든요.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조직의 예산이 아마 10조, 20조 이렇게 돼요, 년. 네.
근데 돈이 있는데 좀 비리를 저지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폐쇄를 해야 되거든요. 비밀주의. 비밀주의. 누가 들여다보지 못하게 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자력계는 아주 좋은 핑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전문성이다. 근데 그 사실은 그게 순 핑계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전문성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막 이렇게 하는 게 전문성이라 들여다보면 잘 모르지. 네. 이런 비리 차원의 그런 지식은 그 전문성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걸 핑계를 예를 들면은 한수원하고 한전이 외국과 맺은 계약이 다 대외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외비로 할 게 별로 없어요. 주로 상업적이고 뭐 기술적으로 이제 그 외국에 세워나가면 안 좋은 그런 것들만 공개하지 말고 네. 그런 그 계약의 일반 조건 네. 뭐 그런 것들은 완전 공개가 어려우면은 전문가들에게 제한적인 공개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다 막아 놓고 있어요. 그 네. 외국과의 계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또 한국 사람들 외국고 그렇게 돼 있대. 그러면 또 그런가 꼼짝 보다. 못 하고 국회의원들이 뭐 배워달라고 그래도 늘 모르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그 속이기는 참 간단하거든요. 네, 투명성이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확실히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